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지금 네. 시청자님이 보름 정도 전부터 칡즙을 지금 드시고 계시고 네. 하루에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에 한 개 먹었어요. 한 그 파우치에 들어있는 거 한 봉 드시는 건가요? 네네네네. 한 개씩 드시고 있으시고 여성한테 좋다고 해서 이제 드시기 시작했는데 이제 위장이 쓰리셔서 평소에는 뭐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은 있으셨나요? 아니, 평소에는 증상은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위벽에 염증이 있다고 MR 내시경? 사진 내시경을 한번 네네네. 찍어보라고 그래. 그 말은 있었어요. 그 말은 들으셨고 네.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칡 같은 경우에 안에 그 호르몬 성분이 있어서 여자분들 갱년기 여자분들한테는 좋다고 해서 이제 많이들 찾으시기는 하시는데 이 지금 이제 칡즙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속이 쓰리고 기침도 나고 이러시는 상태이신데다가 그리고 평소에 또 위험이 있다고 내시경 소견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네. 이거를 이제 사실 다른 거를 고치시려다가 위장 쪽으로 더 병이 생기실 수 있는 상황이시라서 지금 뭐 칡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것도 한약 제제로도 쓰이고 그 약품 제제로도 많이 쓰이는 그 약재거든요. 이런 네. 것들은 한 가지만 그렇게 계속 장복을 하거나 오랫동안 드시면은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거랑 뭐 같이 드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임의로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제 우선은 그게 지금 그 시청자님한테 맞는지부터 이제 그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효과를 더 배가시켜 줄 수 있는 약 그리고 사이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뭐 속이 쓰리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감해줄 수 있는 약재를 같이 섞어서 이제 한의원에서는 이제 처방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약을 드셔서 이제 여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칡즙을 계속 드시다가는 위장이 더 안 좋아지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침도 이제 계속 나고 있는 상태셔서 지금 칡즙보다는 이제 그렇게 지금 전체적인 이제 몸 상태를 진단을 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그 한약을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 평소에 칡이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칡이 들은 음식이 잘 없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기분도 되게 좋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몸이요. 네. 근데 딱 한 가지 그게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탄성질이라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를 보고 난데 그래서 내가 위가 조금 아팠구나 조금 그랬는데 그 홈쇼핑에서 시킨 건데 안 먹고 놔둘 수가 없잖아요. 놔둘 뭐 수가 하고 없으셔서. 다른 거 섞어서 더운 성질의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또 그렇게 좋을지 임의로 않을까. 섞어서 드시다가 다른 게 또 안 좋아질 수가 있으셔서 그렇게 임의로 섞어서 드시면 안 되시고 우리가 사실 제일 그 이제 병원에 가서 한약 먹다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그렇게 뭐 그냥 뭐 개똥쑥이 좋다 그러면 개똥쑥을 뭐 또 달여 드신다든지 아니면 약재라고 해서도 당귀 좋다고 당귀만 이렇게 달여 드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탈이 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우선은 두시고요. 그걸 뭐 버리고 그 뭐 폐기하라는 건 아니고 우선은 두시고 이제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지금 시청자님의 몸을 전체적으로 상담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한약을 아니면 다른 거를 이제 물어보시고 그걸 어떻게 하시던지 아니면 한약을 처방을 받으시던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약재에도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이 시리고 콕콕 쑤시는 느낌들, 그리고 눈의 이물감, 그리고 눈이 충혈이 된다든지 또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이제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요.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증상들로 인해서 눈이 불편하고 눈이 바짝바짝 마르고 또는 눈이 마르기 때문에 자극에 약해져서 그래서 오히려 반사적으로 눈물이 더 많이 나는 경우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물감과 충혈뿐만이 아니라 눈물이 줄줄 흐르는 현상, 안구 건조증의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뭐 내 몸의 이상 신호일 수도 있고, 뭐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좀 자극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구 건조증의 원인, 김정은 원장님, 계속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눈물이 제대로 나지 않는 눈물 분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또는 눈물이 너무 이제 빨리 마르는 이제 과도한 증발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이제 생기는 눈물샘 쪽에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쇼그렌 증후군 이런 경우들에도 점막이 마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이제 화병에도 보면은 화병 진단 기준에 눈이 뻑뻑하다, 눈이 침침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화가 이렇게 받으면 눈이 그만큼 더 마르기가 쉽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구 건조증을 만들고 심화시키는 원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구 건조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건조한 증상뿐만 아니라 눈물이 많이 나는 증상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미 원장님, 안구 건조증 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예전에 이제 중국 고서에서도 이런 이제 백삽이라고 하여서 목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눈이 건조한 증상들 뭐 까끌까끌하다거나 이런 것들 액이 갈아야 나타난다라고 나타나 있듯이 예전부터 이게 늘 있어 왔던 증상인데요. 이 이제 안구 건조증의 한의학적으로 보는 이제 원인으로는 이제 크게 허증과 실증 그리고 이제 기타로는 뭐 외기에 의해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서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크게 이제 허증 실증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제 분류를 했을 때 허증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음허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그리고 실증에는 화기가 이제 치성을 해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외부 특히 풍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겠는데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눈만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몸 증상들이 다 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인 증상들이 하나 이상씩 다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진단을 받아서 이제 그 치료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허증과 실증에 따라서 이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김정현 원장님, 그렇다면 안구 건조증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있나요? 예, 이제 안구 건조증이 보통 처음에 발생할 때 보면요, 임상적으로 실증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간에 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경우들에 이제 열을 받으니까 눈이 그만큼 빨리 마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진액과 피가 마르면서 이제 한방에서는 음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진액이 마르기 때문에 점막이 더 건조해지는 이런 이제 만성적인 경우들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급성일 때 치료를 하는 것과 만성일 때 치료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간도 다르고 예후도 다르고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바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초기 단계에서 이 만성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빠르게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눈이 좀 뻑뻑하고 건조함을 느낄 때 인공 눈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인공 눈물을 네. 넣어서 그 뻑뻑함을 없애곤 하죠. 그렇죠. 네, 저도 꽤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 인공 눈물로도 이 건조함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도 있는데 과연 이럴 때 김영미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건조증 때문에 그 이비인후과를 찾아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대부분 처방을 받게 되는 게 네. 인공 눈물을 처방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들은 눈 이제 구조를 보시면은 눈의 수성층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제 눈물을 이렇게 눈을 감싸주는 그 부분이 이제 부족하게 돼서 나타난 것들은 인공 눈물을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 지방층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 눈꺼풀의 염증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뭐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시술이 그 처방이 들어가게 되고 아니면 뭐 결막염과 같은 그런 염증에 의한 것들은 항염 치료가 보통은 들어가게 되죠. 병원에서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구조나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증상에 어떤 치료가 좀 올바른 처방일까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몸의 전체적인 이 증상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허증이라든지 실증에서 보면은 허증에서는 기후족일 때는 기운이나 영양분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음허증일 때는 이 음허증을 이제 생진지갈하는 이런
그런 이제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화가 치석에서 나타날 때는 이제 청혈해주는 그런 치료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우리가 건조증이 있을 때는 눈 주위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침 치료에 의해서 눈 주위 그리고 목이라든지 어깨 부위 전체적으로 다 기혈 순환을 촉진해주고 풀어주는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혈 요런 청혈 치료 그다음에 진액을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치료들은 한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 한약을 통해서 몸 전체적인 원인을 치료하게 되는 원인 치료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하는 온열 치료를 통해서 눈 주위에 이제 혈액 순환 그리고 몸 전체의 혈액 순환을 이제 도와주는 이 온열 치료가 같이 병행이 되면 훨씬 이제 그 치료 효과는 증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가 많이 굳고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혈액 순환이라든지 신경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젖어지기 때문에 어깨도 같이 풀어주면 훨씬 효과가 있어서 부항 치료라든지 그리고 눈 주위에 약짐 치료 이렇게 치료들은 이제 한방적으로는 원인 치료와 구체적인 부위 치료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한방 치료 방법들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정현 원장님, 이러한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안구 말고 구강이라든지 피부라든지 다른 부위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이럴 때도 이런 비슷한 치료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잘 마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점막이 있는 이제 입 아니면은 눈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피부도 잘 건조해지기가 쉽죠. 뭐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들이 심해졌을 때 발 뒤꿈치가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각질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호흡기, 폐의 음이 이제 허해서 폐음이 허해졌을 때 생기는 호흡기 질환들 그래서 마른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숨을 쉬기가 어렵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방에서는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액이 부족해지고 또는 열이 뜨는 경우들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치료를 할 때는 진액을 보태주고 열을 가라앉혀주는 이런 치료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눈이 뻑뻑해지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오랫동안 집중해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오랫동안 어두운 데서 이렇게 본다든지 이런 이제 과로를 했을 때 눈이 많이 건조해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 깨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과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 관리들을 해주는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진액을 보충해주고 열을 꺼주는 치료와 함께 틈틈이 생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김용민 원장님, 평소에 눈이 건조하거나 피곤하고 뭐 침침함을 느꼈을 때 좀 개선될 수 있는 혈자리 지압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눈 주위에 그 여러 가지 혈자리들이 있는데 이제 제일 처음 말씀드릴 이제 혈자리는 눈썹 이 안쪽으로 보면은 눈썹 안쪽 끝 부분이 이제 찬죽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요 찬죽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실 때 보면은 눈이 이제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고, 그리고 눈물샘이 있는 여기 눈 이제 안쪽이랑 코뼈 사이에 있는 정명이란 혈자리 지금 같이 눌러보시면 여기 쪽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실 건데 그쪽도 이제 안구 건조증에 좋은 혈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지끈지끈하다가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손이 가는 좀 태양혈 쪽도 그 안구 건조증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좋은 혈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다 숙지를 하시고 평소에도 좀 눈이 침침하고 눈이 피곤하다라고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뭐 어떻게 성우 씨가 지금 따라해봤는데 시원했나요? 이쪽 바깥쪽 할 때 태양열이라고 했죠? 네. 그게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오, 저도 틈틈이 해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서 눈 건강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혈자리가 좋다는 것도 알고 또 눈이 침침할 때는 산이라든지 이렇게 푸른 것을 보면 먼 곳을 좋다는, 좀 바라보라 그렇죠. 이런 말도 이렇게 있잖아요. 다양한 눈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또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김영미 원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면 이게 눈 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가까운 것을 보게 되면서 눈이 피로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제 뭐 컴퓨터를 보신다든지 책을 보신다든지 이렇게 가까운 곳을 보다가 50분 정도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50분에 한 번 정도, 10분 정도는 눈을 감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창을 열고 먼 곳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주위의 환경을 조금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를 이제 놓으신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일단 어느 쪽 발이신가요? 양쪽 다 그래요. 양쪽이 다 같이 그러세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이제 한 고통스러우셨을 2년, 텐데. 2년 정도 돼, 2년 정도. 아, 그러신가요? 어떤 네. 치료를 받아보셨나요? 한의원에 가서 네, 침도 맞고 약도 먹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그냥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다 그랬는데 잘 낫질 않아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실 때만 아프십니까? 아니면 낮에 보행을 하실 때, 걸어 다니실 때도 통증이 있으신가요? 그게 뭐 일어나서 아프고 그런 건 밤에 푹 자고 일어나면 다리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매일 산에 등산하거든요. 네네. 그 병원에서도 매일 하라 그러더라고요. 안 하면 더 망가지니까. 네. 그러고 좀 이제 이게 좀 많이 걸으면 네. 발바닥이 아프죠. 많이 걸은 날이면 유독 더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시고요. 평상시는 통증이 있고 그런 건 없어요. 걸으면 많이 예를 들어 1시간 이상이나 좀 많이 걸으면 네. 걸을 때부터 벌써 아프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발 모양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버님 발을 지금 한번 쳐다보실래요? 아버님 발에다가요. 아버님이 네. 발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는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손가락이 네. 들어갈 것 같습니까? 발바닥을 어디, 땅에 어디, 붙인 상태에서요. 어디 발바닥을 땅에 붙인 상태에서 손가락을 네. 이렇게 안쪽으로 그 사이사이 아치로 넣는다고 하면 손가락이 들어갈 것 같으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아버님 발바닥을 방에다 이렇게 바닥에다 붙이시고요. 발 안쪽으로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예. 네, 손가락이 좀 안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잘 안 들어가세요? 왜냐면 제가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아버님처럼요. 거의 네. 대부분 족저근막염 환자분이 바로 이 평발 때문에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예, 예. 다른 사람은 땅에 닿지 않는 발의 부분이 지금 네. 땅에 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 땅과 지면과 내 발이 마찰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 거꾸로 말하면 이 발에 지금 닿는 부위, 염증이 생긴 부위가 땅에 안 닿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바로 오소틱이라고 하는 기능성 깔창이거든요. 기능성 네, 네. 깔창을 이용해서 발의 안쪽에 무너진 아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깔창이. 그런데 실제로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이 이 기능성 깔창이 좋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기능성 깔창을 고가에 구매하셔서 착용을 해 보시는데 불과 하루 이틀 쓰시고 대부분 집에 어디다 이렇게 처박아 놓으십니다. 쉽게 말해서. 아니 저는 기능성 병원에서 네. 맞춰가지고 아버님도 갖고 네. 계세요? 깔창을 깔고 다니죠. 아, 그러시군요. 근데 대부분 네네. 환자분들은 하루 이틀 쓰시고 안 쓰시거든요. 그게 왜 우리 그러냐면 그러니 계속 깔창을 끼워가지고 네. 운동화 안에다 에- 넣고 다니시는군요. 에어 나이키에서도 에어 운동화 있잖아요. 네네네. 에어 운동화. 음. 거기다 깔창 깔아가지고 신고 다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잘 사용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잘 사용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염증이 네. 줄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병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줄지 않은 상태에서 아치만 네. 만든다고 해서 이 증상이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네. 중요합니다. 이 병이 네. 족저근막염이잖아요. 끝에 염자가 네. 붙잖아요. 염자가 네. 붙은 모든 병은 염증 때문에 아픈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 첫 예, 번째 1단계는 무조건 염증을 없애셔야 돼요. 염증이 예,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아치를 만들어주는 기능성 깔창을 쓰셔도요, 효과를 보시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 일단은 염증을 없애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방에서는 이 염증을 없앨 때 이 약침을 이용하는 치료들을 하거든요. 소염 예. 효과가 뛰어난 약침이라든가 족저근막을 이완시켜주는 약침을 이용해서 이 예. 부위 자체의 통증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먼저 개선시키는 게 더 좋으시고요. 아버님처럼 이제 족저근막이 발병한 지 벌써 6개월이 넘고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염증 부위에 섬유들이 두꺼워지면서 이 족저근막과 이 부분들이 유착이 돼요.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발바닥 아래쪽이 더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유착된 부분들을 또 침치료를 통해서 없애주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도침 치료법이라고 하는 치료가 있는데 이런 네. 특수 침 치료법을 이용해서 이런 유착된 부분도 없애주는 게 좋고요. 이런 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기능성 깔창을 신고 다니신다면 아버님이 지금 고민하신 부분이 훨씬 더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